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진행할 김태욱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됐든 소득세가 됐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거는 내가 사업하면서 발생하는 이러한 세금들을 뭐를 기준으로 가져가시는지, 뭐를 기준으로 가져가는지 그 기준점을 좀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세금의 부과 기준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세금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사업하면서 발생하는 돈의 흐름만 보시면 돼요. 돈의 흐름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만드신 상품이나 혹은 팔고 있는 서비스. 우리 이렇게 내가 고객에게 내 상품이나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돈을 받았을 때 보통 뭐가 발생했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 이거를 매출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해요. 매출. 이게 바로 사업하면서 발생하는 첫 번째 돈의 흐름이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돈의 흐름은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여러분들이 사업하면서 발생하는, 즉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반대로 돈이 나가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비용이라는 애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사업하면서 비용이 발생했다, 사업 경비가 발생했다라고 얘기하는 이 비용은 좀 전에 얘기한 매출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또는 내 사업을 유지시킬 목적으로 발생한 비용, 그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갔을 때 우리는 사업에 관련된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출, 비용 빼고 또 다른 돈의 흐름이 있을까요? 없죠. 일반적으로는 없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관련된 경비, 즉 사업에 관련된 비용을 썼으면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증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증빙, 적격 증빙, 세금 계산서 모두 그냥 이런 용어에 제가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그냥 증거. 근데요, 그 증거는 여러분들 마음속이나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증거로는 안 돼요. 세법에서 정한 그대로의 증거를 보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세법에서 정한 그대로의 증거들이 뭔지 한번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법에서 정한 그대로의 증빙이라는 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이 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 세금 계산서. 우리 뭘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제 앞에 노트북이 한 대 있거든요. 나 사업에 사용하려고 이 노트북을 구입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증거를 받았냐? 우리 요걸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사업에 사용할 이 노트북을 하나 구입하고 동그라미 1번에 세금 계산서를 받았던가, 동그라미 2번에 사업에 사용할 노트북인데 나는 결제를 신용이나 체크카드 혹은 현금으로 구입하고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라면, 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의 증거는 묶어서 형제 같은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 괄호 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셨거나 동그라미 2번에 신용카드 등, 즉 신용, 체크, 현금 영수증 등의 증거를 받으셨다면 괄호 안에 뭐라고 써 있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적용. 자, 이 말은 뭐냐? 여러분들 제가 강의 처음에 설명드렸던 게 뭐죠? 그렇죠? 사업하면서 부담해야 될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저 사업에 관련된 세금이라는 건 결국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인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의 증거를 받으셨다면 그 동일한 한 장으로, 그쵸? 나의 부가가치세도 한번 줄여주는 증거 역할을 할 거고, 동그라미 2번도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줄여주는 증거 역할을 또 한 번 할 수 있어요. 즉 내가 부담해야 될 대표적인 세금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각각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동그라미 3번 한번 확인해 볼까요? 동그라미 3번은 우리가 간이 영수증, 일반 영수증이라고 하는 거. 자,
일반 영수증, 간이 영수증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그쵸? 이렇게 손으로 착착착착 써서 착 찢어주는. 네, 맞아요. 그게 대표적인 간이 영수증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간이 영수증이라고 얘기하는, 일반 영수증이라고 얘기하는 동그라미 3번 괄호 안을 한번 볼까요? 뭐가 빠져 있죠? 부가가치세가. 즉, 여러분들이 사업에 관련된 경비를 쓰고 일반 영수증이나 간이 영수증을 받았다면 어떤 세금을 줄여줄 수는 없다? 부가가치세를. 즉, 일반이나 간이 영수증은 나의 어떤 세금을 줄여주는 증거 역할을 못한다? 부가가치세를. 종합소득세만 줄여줄 수 있는 증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올해 개정된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뭐냐? 고용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고용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은 다 사장님이시잖아요. 고용주이시죠. 그렇죠? 아니면 고용주가 되실. 자, 결국에 고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경비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인건비. 맞죠? 그리고 두 번째, 인건비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직원을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다. 알바생 말고요. 근로자를 한다. 그렇죠. 4대 보험도 부담해 주셔야 되잖아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반씩 부담해 줘야 되고, 고용은 반보다 조금 더, 그리고 산재보험은 전액 다 부담해 주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2023년 전에는 직원을 고용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하나 빼주고, 그리고 내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라고 하는 4대 보험 부담액의 일정 부분을 세금에서 빼줬어요. 자, 근데 그게 어떻게 됐다? 2023년부터 통합이 됐어요. 이게 개정된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뭐냐? 내가 전년도 대비 한 명 이상, 즉 한 명이 늘어났다면 한 명당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냐? 자, 우리는 저 표에서 중소기업 3년간의 수도권을 보시면 돼요. 혹은 이 강의를 들으시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인 분들은 중소기업 3년간의 지방칸을 보시면 되고요. 자, 내가 작년에는 직원이 없거나 한 명밖에 없었는데 올해 또 추가로 한 명 고용했어. 그럼 한 명이 늘어났죠? 한 명이. 그러면 수도권은 한 명 늘어난 거에 대해서 얼마 한 명 늘어난 거에 대해서 내가 내야 될 소득세에서 850만 원을 빼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850만 원 빼주는데 청년, 내가 마침 고용한 게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다. 그러면 1,450만 원까지 빼준다고요. 엄청 많죠. 그 청년과 동일하게 1,450 빼주는 게 장애가 있으신 분을 고용하거나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해 주셔도 똑같은 금액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엄청난 혜택이죠? 자, 그런데 마지막 유의사항들이 좀 있어요. 자, 상시 근로자가 한 명 이상 증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작년 대비 증가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자, 그러면 그 근로자는 뭐 기준이냐? 4대 보험 가입을 시켜주시는 근로자고, 단시간 근로자 안 돼요. 4대 보험 부담 안 하는. 그리고 두 번째, 대표자의 친인척 고용한 거 인정 안 해줍니다. 아시겠죠? 나 그러면 뭐 자녀나 아내를 한 명 올릴까? 이런 거 인정 안 돼요. 그리고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대부분 여러분들한테 해당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양가로 3번, 이거는 세액공제 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홈택스에서 만약에 스스로 신고하실 때 이게 작성이 안 돼 있으면 신고 자체가 안 될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양가로 4번이에요. 너무 좋죠. 너무.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 우리들한테 세금을 많이 차감해주는 이런 좋은 제도일수록 제약이 많아요. 사후 관리를 많이 해요. 첫 번째 사후 관리 뭐냐? 한 명 증가했어? 그럼 그 증가한 인원수대로 3년간 인원수가 유지가 돼야 돼요. 3년간. 3년간 유지시켜주면 3년간 매년 850, 850, 850 해주는 거예요. 청년이었어? 1450, 1450, 1450. 그런데 이거를 만 3년을 유지를 못했어? 1, 2년 차에 받았던 금액까지 전부 다 추징당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한 번만 받고 내년에 직원 나가라 그래야지. 이러면 그 한 번 받은 것도 추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화살표가 뭐냐면 내가 이거 한 명 뽑은 게 내가 2년을 함께 할지 4년을 함께 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어렵죠?
그 예상은 못해요. 사업이 어떻게 변할 줄 알고. 그러니까 한 명 증가했다 그래도 나중에 추징받기 싫으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공제를 안 받으면 돼요. 그리고 3년을 기다려. 딱 기다리셨다가 3년 동안 유지된 거를 결과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그 못 받았던 거를 경정청구라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환급 받으시면 돼요. 안 받았다가. 아시겠죠? 내가 2명,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자신이 없다면. 아니면 그냥 받으시고 그냥 추징당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돼요. 나는 3년간 진짜 이게 유지되는지를 보고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난 1, 2, 3년 거 못 받은 거를 다 경정청구를 통해서 소급 청구를 해서 돌려받을지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받고 3년을 채웠으면 아무 문제 없죠? 못 채웠으면 추징을 당하거나. 자, 마지막입니다. 통합고용 세액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은 반드시 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스스로 좀 많이 하신 다음에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꽤 복잡한 규정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개정된 내용인 통합고용 세액공제까지 마무리를 해드렸고요. 일단 이 재미없는 세금 강의 오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 모두 대박 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고 세금은 억울하게 많이 내지 않는 사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태욱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